자, 1번. 자, 틀린 것은 사법경찰관은 성부한 날부터 7일의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통지하라라는 거고요. 이제 개정되는 조문은 여기서 누구 못한다고 해놨어요. 요 고발인이 빠지죠. 지금은 이제 고발인이 그러니까 통지는 해줘요. 통지는 해주는데 이의신청권자에 이제 고발인 빠져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뭔 개소리 14번 하고냐. 그래서 미안. 1번 해야 되는군. 1번. 미쳤다. 자, 1번. 검찰청법에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자, 경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년도 9월 10일로 바뀐 것은 이제 어느 대학 같다고요? 부경대 같다 그랬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한정한다. 물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그건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자, 옳지 않은 것은 경무관, 총경, 경장, 경관, 경위는 사법경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수사를 보조해라. 자, 2번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 관리 직무 행하는 자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 이제 특사경이죠. 특사경에도 법률로 정한다. 4번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하고 특사경도 마찬가지 협력관계다. OX, X 얘들은 아직까지 지휘감독 관계죠. 정답은 4번.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검사와 사경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해서 서로 협력한다. 협력관계라고 했죠. 2번 검사는 범죄 혐의 있다고 사료할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3번 경무관, 총경, 경장, 경관, 경위는 사법경찰가 아니고 수사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로 수사 보조해라. 자, 우리가 그 협력관계지만 완벽한 협력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얘들이 교체 임명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임명 요구는 못한다. 수사 중지 명령 할 수도 있고요. 교체 임명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 넘기지 마시고 그 밑에 해설 하나 봅시다.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 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할 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수사 담당 검사 쓰면 틀리는 거고 검사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 명령도 할 수 있고 임명권자에게 교체 임명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나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협력 관계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답이고 넘기시고요. 4번 보안수사 요구 사유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수사경합이죠. 이건 송치요구 사유고 자 2번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 시정조치 이행되지 않을 때 이것도 송치요구 사유고 자 3번이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관해서 필요하거나 사경영장 신청했을 때 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공소제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가 보안수사 요구 사안이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전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할 경우 이때 할 경우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안수사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할 때는 추가 수사, 보안수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수 요청이죠. 재수 요청.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자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할 때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다. 보안수사 요구 맞죠. 3번 보안수사 요구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라. 자,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수사 요구에 딱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자, 6번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이거 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된 거 내용이고 다 시험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결정할 경우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맞는 지문이고 수사 준칙 내용이고요. 피의자한테도 통지합니다. 2번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소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쟁점 보세요. 특별히 지역적 보안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안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이 보안수사 요구가 원칙이고 특별히 직접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직접 보안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게 우리 21년도 경찰 채용에도 나오고 22년도 1차에도 나왔어요. 21년도에는 답지문이 아니었지만 21년도 1차에는 자, 모두 다 보안수사 요구해야 된다. 예외 없이 보안수사 요구해야 된다. OX, X 여기 한번 나왔죠. 자, 3번.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현전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는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하고 그 다음 시정조치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송치 요구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요거 갖고 나왔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성취 결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이죠. 90일. 90일에 반환해야 된다. 이거를 6자로 바꿔서 냈습니다. 요거 적중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번 송치요구 사유로 고른 것은 기억, 수사경합 시 송치요구. 자, 니은 송치하지 않은 것이 미법부당할 때 제소 요청 딱 체크하시고 디귿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 시정조치 요구 이행되지 않을 때 송치요구 요거 딱 두 개네요.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니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유지 필요하거나 영장신청 청구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 딱 떨어지죠. 자, 미음지문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전 수사권 남용에 해당할 때는 기록등본이죠. 그래서 요거 사진 찍어놓고 몇 번 그리셔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 넘기시고 8번. 자,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답은 3번.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경은 지체 없이 송치해야 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사경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처럼 변형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경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사경이 먼저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때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정말로 그럴싸한데 개소리예요. 왜 개소리냐면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사경이 먼저 영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찰이 영장 신청했죠? 근데 검사가 요거 봐라 요거 내가 하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지가 먼저 청구해요. 그리고 경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해버려요.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검사가 맘먹으면 수사 경합시켜가지고 경찰 수사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니까. 그래서 먼저 영장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영장을 발부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4번도 받으시고요. 정답 3번. 9번. 자, 21년도 해경간부 문제 봅시다. 자, 옳은 것은 기억.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죠? 다 송치하고 송부한다. 기록까지 다 갖다 준다. 오. 자, 니은은 아까 배웠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 일사부재리 효력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다. 오. 자, 디귿. 검사는 사경과 동일한 범죄 사실 수사할 때는 사경에게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오. 자, 리얼. 다만 지체 없이 송치하는데 다만 사경이 먼저 영장 신청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오. 다 옳은 지문 정답은 4번. 해경간부 문제였습니다. 10번. 이거는 우리가 했죠. 신청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때는 사법경찰관은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죠. 이거 지방검찰청으로 해가지고 21년도 2차 이게 답지문 나왔죠. 2번 영장 청구에 비해서 고등검찰청에 둡니다. 지방검찰청 아니에요. 요거 답지문 나왔어요. 3번은 이제 나올 게 요거 하나 남았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10명을 7명이라 써도 틀리고 내부위원이 아니고 외부위원입니다. 똑같은 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4번 사경은 심의위원회 가서 의견 개진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 11번. 자, 1번. 자, 틀린 것은 검사와 사경은 협력관계입니다. 2번 사경이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전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라. 야,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라. 알려주는 건데요. 2번도 또 양아치같이 속일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죠. 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신문 후에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신문 후에 알려줘라. 아우 얍삽해. 그죠? 우리 진술거품 고지하듯이 사전에 고지하라는 거야.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그 밑에 조문 봅시다. 자, 해설 봅시다. 2번.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신문 전에 알려주는 거죠.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전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한테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라는 거야.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3번.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 포함하여 범죄 수사한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하고 기록 송부한다. 4번. 사법경찰관은 3의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기록 송부입니다. 이때 검사는 받고 나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반환한다. 이거를 60일이죠. 그래서 정답 4번 제가 이거 만들었고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6번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6번 문제 보세요. 6번 잘난 척입니다. 좀 봐주세요. 잘난 척 좀 합시다. 자, 미안합니다. 6번에 4번 주문 나왔잖아요. 내가 찍었잖아. 그지? 답주문도 찍었지. 그지? 김 선생 혹시 6번 나왔는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나중에 11번? 아니야. 내가 11번 먼저 냈어. 경찰청에서 내 문제를 컨닝해 간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포인트. 알겠죠? 제가 감이 나쁘지 않아요. 감이 좋으니까 잘 보고 제가 괜히 갓대환 이름 거는 게 아니에요. 잘 찍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성에 맞게끔 내가 그 닮아가기 위해서 잘 찍는 거를 딱 화두에 건 거예요. 그래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초분석 엄청 합니다. 기초분석에서 돌아가는 기초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진은 나왔고 경감부 나왔어요. 그럼 이때쯤 나와야지. 그 다음에 유치부 나와야지.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적중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딱 찍었는데 60일 딱 걸었는데 딱 걸린 거야. 그래서 막 소름이 적중. 그래서 막 신나서 좋았습니다. 또 찍어드릴게. 이거 아깝다. 그치 이거. 이거 내가 딱 이번에 히든으로 딱 걸어놓은 건데. 그래서 준칭. 나오면 이거 내가 히든 걸어놓은 겁니다. 자, 이따 또 한번 설명 다 해줄게요. 12번. 자, 국가직 7급. 자, 나온다니까. 국가직도 나와. 근데 9급은 잘 안 나오고 7급 애들은 좀 되죠. 자, 수사경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사경은 검사 지휘 받는 거 그대로고요. 2번. 검사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과 동일한 범죄 수사할 때는 송치 요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 포함해서 범죄 수사할 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서면만을 송부하는 게 아니고 기록 송부한다니까. 기록 다 갖다 주는 거야. 검사가 판단할 동안 90일 동안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을 송부해 주는 거지. 불송치 종이만 갖다 주면 겁나 싸가지 없는 거지. 종이만을 갖다 준다. 검사가 왜요? 읽지 마 이 새끼야. 불송치 했다고. 나 이름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다 갖다 줘. 검사한테 숙제검사 우리 불송치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야 이 새끼야 임마. 갖고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수사 요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만을 서면만을 송부한다가 아니에요. 기록까지 함께 송부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4번은 이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청할 수 있다 배웠고요. 정답은 3번. 자, 13번 옳은 것은 자,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은 범죄 수사할 때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맞는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인지사건도 다 송치해야 돼요. 경찰이 인지했다고 해서 경찰 자체에서 기소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를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X. 2번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의 경사는 사법경찰 리죠. 여기다 또 하나 섞어가지고 냈고요. X. 자, 3번.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예외 없이 송치해야 된다. 뭐가 틀렸을까요? 예외 없이가 틀린 거죠. 사경이 계속 수사하는 방법이 있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X고. 4번이 답이죠. 사법경찰관의 직무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얘들은 협력관계 아니죠. 지휘받아 수사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4번까지 풀라고 했네요. 14, 15번까지 풀라고 했죠. 자, 틀린 것은 1번.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7도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서면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소형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 자,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 요거예요. 7일 이내 통지하라는 거 이들한테. 자, 여기서 이제 9월 10일 날 바뀐 게 요게 이제 빠진다고 했죠. 통지는 해주지만 얘는 이의 신청 못해요. 그거 이따 아까 문제 풀었죠. 자, 2번. 1회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속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기 밑에 해설 보시면 검사로 속이면 틀려요. 사법경찰 소속 관서장입니다. 그럼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포인트가 요거 하나 포인트가 속이는 게 있고요. 1회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한다. 60일 이내 이의 신청한다. 90일 이내 기간 제한 쓰면 틀려요. 경찰의 입장은 여기 기간 제한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기간 제한 없어요. 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기간 정해서 이의 신청하라는 건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속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의 신청 대상자가 검사라고 속인다든가 상급경찰관서장으로 속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거기 기간을 30일을 두든지 60일 두든지 90일 둘 수가 있어. 선생님 100일이라고 나왔는데요. 야, 이것도 적중으로 쳐줘야 돼. 알겠지? 기간 제한 두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이게 이슈가 있으니까 찍는 거야. 이슈가 걸려 있으니까 찍는 거야. 이슈. 경찰의 입장하고 검사 입장하고 일반 국민 입장하고 법 개정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슈가 걸린 부분이 변형하는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밑줄 친다고 아는 게 아니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잡으셔야 돼요. 자, 3번. 검사는 사법경찰관 사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할 때는 그 이유로 문서를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소 요청하는 것이고. 자, 4번. 이때는 제소해야 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15번.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시정조치 요구 얘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그런 신고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다. 2번 송부 요구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고 3번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자, 4번 통보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그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송치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수사중지 명령하고 교체 임명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전혀 생뚱맞은 걸 써놨습니다.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통보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송치 요구할 것 있다. 그다음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까지 해서 1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확실히 맞아요. 시험이 다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고 하나만 더 보면 개정검찰청법 하나만 더 봅시다. 검찰청법 이건 프린트. 시험 범위까지는 완벽하게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보너스로 수사 준칙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검찰청법에서 바뀐 것 중에 4조 1항에서 보시면 그 4조의 그 2항이라고 하나 있어요.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를 신설을 했어요. 신설한 이유는 그 첫 페이지 있잖아요. 첫 페이지. 신설한 이유는 우리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 수사검사가 있고 공판검사가 있거든. 우리가 생각할 땐 공판검사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수사검사가 되게 선호하는 게 이게 다 검사들 좋아하는 게 수사하고 싶어 하지 법정에서 판사 밑에서 공판검사 하는 건 재미도 없고 별로 수사검사다 공판검사 갔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이러지 우와 영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공판검사는 그냥 그 검사 자리 중에 이제 천직 중에 천직은 천직이라고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이거 내가 수사하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잡다한 거 말고 이제 형사부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이제 정치 관련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공안 사건 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특수통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그게 와 이제 끝내주는 사건을 하는 거야. 이제 승승장구하는 뭐 자 개소리고 그 중에 뭐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하고 공소제기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수사하면 뭔가 억하감정이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공소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야. 수사하면 수사만 하고 공소제기하면 공소제기만 해야 되지. 검사가 수사까지 해서 그걸 이어서 공소제기까지 같이 해버리면 수사하면서 생긴 심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은 거야. 굉장히 큰 변화야.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이거는 수사 이어서 한 거잖아. 경찰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냐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쟁점이 하나가 더 추가 들어가서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뭐 시행일 같은 거 보시면 뭐 4개월 경과한 후에 한다 뭐 이런 거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검찰청법도 다 설명드린 거예요. 형사청법도 아까 배웠죠. 뭐 그렇게 해서 고발인을 제외한다 해서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고요. 2번 문제 하나만 더 보세요. 2번. 자, 딱 3개 남았어. 3개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아까 1번, 3번 했고요. 2번 푸세요. 일 1번이 답이죠.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니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경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틀린 거고요. 2번은 송치한 범죄와 인지와 각 해당 범죄사에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한정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3번 경찰 공무원 가로열고 가로닫고 고위공직자 공수처 공무원에 따른 파견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범죄하고
그 공수 공무원에 대한 범죄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큰 장점은 아니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아서 22년 12월 30일까지는 이제는 부경대까지만 할 수 있는데 선거 범죄는 22년 12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수사 준칙 쟁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는 이제 시험 범위고요. 뭐 다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소송법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쟁점이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초반기에 20년도 초반기에는 형사소송법 쟁점을 시험을 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다 맞췄는데 너무 잘 맞히니까 안 되겠다 해서 21년도, 22년도 1차에는 형사소송법 내면 이것들이 귀신이다. 겁나 잘 맞힌다. 이것들이 얍삽하게 형사소송법만 공부해온다. 수사준칙을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찔러주지 역으로 해서 경찰 채용. 다른 직렬도 아니에요. 국가직도 아니에요. 국가직도 아니고 오로지 국가직 7급도 아니에요. 오로지 순경, 경찰, 간부, 경찰 승진의 수사준칙을 도배를 했어요. 심지어 21년도 2차는 경찰학에도 수사준칙을 냈어요. 그래서 경찰 선생님들이 이거는 형사법 선생님이 가르쳤을 겁니다. 제가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들어가면서 수사 준칙 혹시 내가 그냥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경찰학에서 수사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괜찮아요, 제가 적중해서요. 그러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에요. 농담이고 제가 다 찍어준 거예요. 자, 이제 쟁점입니다. 쟁점은 아니고요. 쟁점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도 조금 뺄게요. 어깨 좀 힘 좀 뺄게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바뀐 게 없고요. 이제 쟁점이 지금 하나 원래 이제 이 재수사 요청 부분이 여기가 쟁점이 하나 걸린 거예요. 여기 하나 걸렸어요. 지금 현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 입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대통령령에는 수사 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큰 싸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재수사 요청했을 때 법에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재수사 요청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재수사 요청해서 그럼 어쩔 건데 라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수사 준칙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검사나 현 대통령 측 입장에서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 중에 있어서 여기가 바뀔 것 같아요.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가 시험에 아주 문제의 아주 밭이었죠. 왜냐하면 법에는 재수사 하여야 된다까지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사 준칙에 담아놨어요. 여기가 원래 결정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꽃이 돼서 나왔던 거고 여기서 제가 찍어놓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었던 거예요. 자, 수사 요청했을 때 봤더니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수사하라고 했더니 경찰이 수사했더니 검사 한 말이 맞아. 그죠? 그거 송치해야 될 사안이야. 이거 맞아. 혐의가 있네. 그럼 뭐 미안합니다. 이제 검사가 맞았네요. 송치하겠습니다. 그럼 송치하면 돼요. 이거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검사가 재수사 다시 수사. 왜 거기서 불송치야? 그러네요. 맞습니다. 송치하면 돼요. 이거는 뭐 큰 싸움이 없죠. 싸움 붙은 게 여기죠. 자, 불송치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붙은 거죠. 이거는 큰 싸움이 붙었죠. 여기서부터 싸움이 붙는 거죠. 왜 싸움이 붙었냐 보세요. 경찰이 불송치하겠다고 그랬죠. 검사가 재수하라는 얘기는 송치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경찰이 아니야, 불송치하겠다는 거예요. 끝났죠. 필요 없어. 내가 끝낼 거야. 다시 판단해봐. 필요 없어. 이거죠. 싸움 붙었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붙은 거예요. 일단 재수사 요청한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 한 번 하고 나서는 다시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 요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못해요. 다시 재수사하거나 송치 요구 못합니다. 이게 수사 준칙 내용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수사 요청을 2번, 3번 받아주면 이거는 개또라이가 되죠. 재수해라. 이건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불송치를 유지하는 경우 경찰의 입장은 그냥 여기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불송치면 끝! 검사 기분 나쁘지만 입 닫혀. 뭐 이런 거였으면 제일 좋겠는데 검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송치를 유지하더라도 첫 번째 관련 법리를 위반하거나 뭐 관련된 전체의 쟁점을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기존 증거만으로 공소제기 소추가 가능한 경우 기존 거하고 기존의 경찰이 수사한 거하고 재수사한 것만으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 또는 공소시효나 경찰이 공소시효나 소추 조건
대한 오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하고 소추 조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뭐 하도록 해놨냐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 수사 준칙에 하나 넣어놨어요. 대통령령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에요. 뭔 쟁점이냐면 일단 그냥 수사 준칙 쟁점만 그냥 보세요.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뒤에 어떻게 바뀔지는 나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뭐였냐면 관련 법률에 이건 뭐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것에 한해서는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세 번째 송치 요구를 수사 준칙에 만들어 놨어요. 경찰이 엄청 반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송치 요구 사유는 두 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오는 요 송치 요구가 하나가 있고 수사 경합이 우리 경찰 제일 싫은 게 송치 요구거든. 갖고 와 이거잖아. 이때 송치 요구에도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로는 송치 요구가 있고 수사 경합의 경우에도 이때 어쩔 수 없이 송치 요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송치 요구 두 개다. 왜 대통령령에다가 송치 요구를 하나 더 집어넣냐? 경찰 입장. 검사님들 입장은 잘 봐라. 이게 법에 근거한 거다. 왜 법에 근거한 거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불송치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송치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재수사 요청하는 게 잘 봐라. 요게 시정조치 아니냐? 잘 봐라. 기록 송부한 게 이게 기록 송부한 거잖아. 기록 가져온 거냐? 기록 가져온 거고 이게 기록 받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시정조치 요구한 거다.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봐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송치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검사는 새로 신설한 게 아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했지. 시정조치가 그 재수 요청이야. 제대로 안 됐지. 세 번째 송치 요구. 우린 법에 근거한 거야. 라는 게 이제 검사 입장. 경찰 입장은 아씨 송치 요구는 두 개야 두 개. 이거 두 개인데 이게 무슨 송치 요구야. 경찰 입장. 여러분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자, 뭐 검사 말이 틀린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 말이 틀려요? 틀린 것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런 경우에 이제 대해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제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틀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틀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틀어서 그냥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틀 것 같아요. 여기는 이걸 굉장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 송치 요구하는 건데 다 틀어가지고 송치 요구로 바꾸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물거푼데요. 뭐 물거푼데냐면 쭉 왔죠. 이렇게 쭉 왔죠. 근데 불송치해? 그러면 이때 송치 요구 딱 바로 때려버려. 그러면 뭐 하여튼 일단 이건 바뀐 거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할 부분이 이제 바뀔 거라고 지금 현 정권에서 대통령령을 바꿀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여기죠. 지금 기록 송부하고 와서 위법 부당했는데 제소유죠. 이건 법이에요. 법이니까 못 바꾸죠. 민주당이 다수성이니까 못 바꾸죠. 여기 왔을 때 제소 요청했을 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뭐 상관없고 불송치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송치 요구 때릴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이게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기록 송부했는데 부당해 다 제소 요청해? 안 해? 무송치해.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지금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핫한 부분이죠. 겁나 핫한 부분입니다. 겁나 핫한 부분이에요. 우리 앞에다 놔놨구나. 제가 이 책은 앞에 놔놨구나. 자, 어디 페이지냐면요. 저기 봅시다. 564쪽에 이제 수사 준칙 나머지 세부 쪽으로 가르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어디 갔냐? 568쪽에 자 수사 준칙 63조 여기 봐봐. 자 62조 봐봐. 여기서부터 나오지. 62조부터 사법경찰관은 사건 불송치 결정할 때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 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영상 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 및 추가 송부에 관해서는 무탕을 준용한다. 자 원래 이제 쟁점이 63조 별표 쳐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야. 자 경찰학에서 수사 파트가 나온 게 이거야. 이제 수사 준칙이니까 이제는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청한 경우는 원래 이제 법상에는 90일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90일 동안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을 하라고 했죠. 90일 이내. 이게 재수사 요청이 90일 이내 하는 게 반환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90일이 아니고 예외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발견되거나 또는 2번 기존 증거가 허위 위조 변조예요. 자, 두 가지 사유죠. 예외가 예외 안 써요. 자, 원래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하는 건데 예외가 90일 넘어도 되는 게 1번이 새로운 증거 발견 기존 증거가
뭐 위조나 허위 이때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90일 넘어도 뭐 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이거고 경찰학에서 뭐 해서 답지문은 아닌데 오답지문은 뭐 하나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나여라고 했어. 두 가지가 90일 넘어도 되는데 하나여 90일이 넘어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여라는 쓰는 지문을 써가지고 틀린 지문은 나왔어요.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경찰 지문은 이게 이제 경찰 형사법에서는 요게 나왔죠. 22년도 1차에는 뭐 나왔냐면 그 1호가 불송치 결정에 영향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이야. 하나여라는 얘기를 쓰면 틀리지. 왜? 90일 넘어도 요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여라고 쓰면은 한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틀린 지문이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에서 두 번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1호가. 자, 2항은 검사는 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제64조가 이제 또 쌈박질이죠. 재수사 결과의 처리. 1번.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호.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그냥 송치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범죄 혐의 있을 때 송치하면 돼요. 뭐 범죄 혐의 있을 때 송치하면 돼요. 자, 2호가 별표치죠. 이게 싸움이죠.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이게 이제 싸움 범위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2항 별표 치시고요. 2항 569조.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1항 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했죠. 불송치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빡쳤죠. 다시 재수사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할 수 없다. 다시 재수사나 송치 요구할 수 없다. 불송치했을 때는 다시 재수사나 송치 요구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다만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번 관련 법리 위반. 자, 그 다음에 송부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명백하거나. 세 번째, 공소시효 형사소치 요건 판단 오류. 이 세 가지 한해서는 뭐 할 수 있다? 30일 이내 동그라미 치시고 30일 이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는 뭐 나올 거라고 예상하냐면 지금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정권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30일 이내 송치 요구. 요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내용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자, 불송치 유지 결정이 이렇게 바꿀 것 같아. 타당하지 않으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바꿀 것 같아. 불송치 결정이 뭐 타당하지 않으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것 같아. 그럼 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앞으로 바뀔 내용이 여기가 바뀔 것 같아. 현 정권에서 요구를 바꿀 것 같아. 불송치 유지 결정이 타당하지 않거나 뭐 다른 번 얘기 뭐 미사여구 써가지고 그럴 때는 송치 요구할 수 있다로 여기를 요 세 가지 한해서만 송치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요거를 틀어서 낼 것 같아. 그래서 요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요것도 문제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이 초과되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고 제65조가 재수사 중에 이의신청 이게 답 나왔죠. 이게 나왔죠. 지문에 하나 나왔죠. 사법경찰관은 자,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제 송치하는 거잖아요. 기록선고. 그러니까 자, 재수사 중에도 송치 요구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송치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자, 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증거물 송부한다.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힘이 뭐예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그럼 올스톱 송치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67조, 70조 넘기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수사준칙 앞부분에 대한 쟁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재밌다. 어이 겁나 재밌다. 겁나 재밌는데 수사준칙 바뀌니까 희마리가 싹 빠집니다. 자, 563조 검사와 사경의 관계 수사준칙 쟁점을 보도록 합시다. 자, 나왔던 거 3번 중요사건이라고 해서 검사 사경이 수사준칙 내용이에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이에요. 단순살인이나 강도, 강간 이런 건 안 돼요. 주한 미흡정부,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가족원, 초청계약자,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 검사와 경찰이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중요 사건에서 협력을 해라. 상호 의견을 제시 요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고요. 시험에 법학특채 시험에 진짜 생 양아치 같은 거 하나 냈어요. 네 번째 줄에 송치 전에 이제 의견 요청하는 거잖아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과 증거 수집의 대상과 거기다가 대상 옆에다가 방법을 하나 넣어서 숨겼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킬러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알겠는데 자, 네 번째 줄에 송치 전에 서로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검사와 경찰에. 근데 수사할 사항이나 증거 수집의 대상, 어떤 걸 증거 수집할지까지 대상이나 법령의 적용까지는 상호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만 증거 수집의 대상과 방법 이렇게 해서 방법을 하나 넣었어요. 아우 얍삽해요. 그죠? 뭐 어딘지 알겠죠? 방법을 그냥 하나 넣었어요. 그게 우리 경찰 채용 말고 공채 말고요. 법학 특채라고 해서 법학 특채가 좀 그 당시 영어 안 치는 과목이거든요. 좀 까다롭게 거기다가 방법을 넣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 자, 니은 지문. 협의 요청에 응해야 되는 경우죠. 응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요게 2021년도 승진에 나왔습니다. 뭘 냈냐면 자, 서로 간에 뭐 A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그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해서 이견, 견해가 다른 경우잖아요. 그 다음 시정조치 송치 요구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디귿 지문에 자, 사경이 먼저 영장 신청했는지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이은 지문, 이응의 변사자 검시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을 때 F의 재수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이 있으면 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견이 있어도 검사는 협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22년도 경찰 승진의 답입니다. 이견이 있다, 견해가 다르면 협의 요청에는 응해야 돼요. 응하고 나서 결과를 따르지 말을지는 다르게 하는 거지 이견이 있어도 검사는 협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22년도 경찰 승진의 답지문이 나왔어요. 네,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사 준칙부 부정이라 여기 이제 또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딥하게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나온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G 보시면 나머지 A부터 F까지 이견이 있을 때는 협의 요청에 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자 증언 제도도 이때도 협의 요청에 응해야 되는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면 뭐 따로 거 외울 필요 없이 A부터 F는 이견이 있을 때 응해야 되고 조사자 증언 제도도 응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채임 요구권은 이건 우리 배웠던 거죠. 서장이 아닌 경정이죠. 경정입니다. 경정이합니다. 뭐 경이라 쓰거나 경감 쓰면 틀려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할 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중지 명령하시고 교체 임명 요구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교체 임명 요구에 응해야 된다. 자, 검사 수사 개시 범위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밑에 이제 관련 범죄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권한의 차이도 넘기시고. 양가로 3번에 검사와 형사조건 일반 사법경찰관 통제 넘기시고 그 밑에 수사 준칙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 보시면 검사와 사경은 상호 존중해야 된다. 수사와 공소책임의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협력해라.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자, 오른쪽 제7조의 중요사건 협력 절차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8조에 아까 그 응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16조 별표 치시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21년도 2차 나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6문제가 나왔습니다. 형사법에서.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착수하면 수사 개시 간주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개시하게 되면 검사와의 뭐 협력도 있고 뭐 지휘도 있고 굉장히 힘드니까 경찰이 수사 개시 안 한 척하면서 수사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내사인 것처럼 하면서 이것저것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런 행위하면 그냥 자동으로 수사 간주. 그러니까 수사 개시 간주 사항이에요. 수사되는 거고 피의자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피혐의자를 자 경찰서에 불러서 출석 조사하거나 피신조서 작성하면 이거 수사지 뭐야 이게. 피신조서 왜 작성했어? 피의자 신문조서잖아. 수사지. 자 3번에 긴급체포. 체포를 했어요. 자 4호에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 이건 뭐 다이렉트 수사지. 자 5호에 사건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식에 대한 영장 청구. 근데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제외한다 밑줄 치시고 이거 포함한다고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부검은 우리 변사적 검시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포함 쓰면 틀리고요. 뭐가 하나 나왔냐면 긴급체포는 수사개시 간주 사유인데 현행범 체포는
이거는 수사개시 간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본 체포가 하나 나와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본 체포 X 치시고 마지막에 5에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나머지 영장 청구하거나 영장 신청하거나 피신조서 작성하거나 긴체하거나 그 다음에 수사기관 출석조사하거나 이랬을 때는 수사개시 간주 사유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18조 그 다음에 검사 이성 사건 이성 같은 거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 방법에서 우리 보시면 지체 없이 송부한다라는 조문을 자 법에는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 보시면 요걸 이제 디테일하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 사건 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래서 11이라고 쓰면 틀려요. 어떤 학생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지체 없이가 맞는 거예요? 7일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법에는 지체 없이라고 해놓은 것이고 이제 대통령령에서는 지체 없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7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3항 검사는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연장할 수 있고 시정조치 요구를 적은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이 시정조치 요구 통보는 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 4항, 5항 넘어가시고 6항 또 마찬가지 송치 요구 받으면 그러니까 송치 요구 받으면 며칠 안에 하나 하느냐 송치 요구 받으면 7일 이내 송치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법에는 지체 없이 송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는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송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6조 보시면 징계 요구 방법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경찰청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에 징계 요구할 때는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2항 경찰관서장은 징계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자,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각급 경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뭐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냐면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직접 징계한다. OX, X. 직접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47조. 이건 아까 우리 배웠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그 사전에 고지해야 되는 거죠. 피해자 알려줄 때는 그 확인서를 적어가지고 받아서 사법권 기록에 편찬해라. 자, 48조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를 읽어보시고 자, 49조 수사 경합에서도 우리 송치해야 된다고 했죠. 수사 경합 되면 송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체 없이 송치하라고 돼 있는데 또 지체 없이가 며칠이 나옵니다. 다 지체 없이 7일입니다. 2항 사법경찰관은 송치 요구를 받을 때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러면 법에는 지체 없이 송치하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7일 이내 검사에게 송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자, 수사 결과 통지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51조, 52조의 결정 등을 할 때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에게과 피의자한테도 통지합니다. 피의자한테도 알려줍니다. 자, 51조 중에 대신 기소중지, 그러니까 피의자 중지, 그 다음에 기소중지할 때는 피해자 중지나 기소중지 같은 경우는 피의자한테 알려주면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때는 고소인한테만 통지해주고 2항 고소인 등은 통지받지 못할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고 자 54조가 시험에 나왔죠. 54조가 우리 경찰 채용의 답지문 나왔습니다. 수사 중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새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꽂혀서 나온 거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어디다 하는 거냐? 수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피해자 중지, 참고인 중지를 하니까 상급경찰관서장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서 냈냐면 소속경찰관서장이라고 해서 시험에 내서 틀렸습니다. 저는 검사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소속 경찰관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2항, 3항, 4항 넘기시고 58조의 사건, 사법경찰관 사건 송치 넘기시고 59조가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특별히 직접 보안수사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는 보안수사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없이 보안수사 요구한다 쓰면 틀려요. 또 넘기시고 60조의 보안수사 요구 방법 설정 안 나올 것 같습니다. 61조에 보시면 직무배제 징계 요구 방법과 절차에서 2항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을 때는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요구를 따라라. 며칠 이내 배제해야 된다. 20일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30일 쓰면 틀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63조 재수사 요청은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되게 핫한 부분이라고 했죠. 핫한 부분을 설명해서 90일 이내 해야 된다. 이건 2번이나 나왔다고 했죠. 90일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새로운 증거 발견되거나 증거가 허위 위조 등이 정황이 있을 때. 그래서
그 21년도 경찰학에서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될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하나여 90일 지나서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냈었던 거고. 그다음 경찰 채용에서는 우리 경찰 형사법에 나올 때는 그냥 불송치 결정에 영향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에 한해서라고 쓰면 틀린 거 거기 한번 나왔다. 64조의 재수사 결과의 처리고 실은 여기가 지금 핫한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다라고 했고 569쪽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재수사 결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65조도 나왔죠. 재수사 중이지만 제일 끝판 제일 센 놈이 누구야? 고소인 등이 뭐 하면 돼? 이의 신청하면 올스톱이죠. 올스톱하고 어떻게? 검사한테 송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67조 있고 70조의 뭐 형의 해석 및 개정에서 영을 해석하거나 개정할 때는 누가 더 우선권을 줬냐면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적혀서 다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문제를 같이 원래 제 계획은 나머지 문제 여기 뭐 15번까지 해서 시간이 남으면 15번까지 했으니까 16번부터 자 푸세요. 다 푸시고 공수처는 설명 안 했다. 공수처 풀지 말든가 뭐 심심하면 풀어보시고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26번, 27번, 20 팩기감정까지 다 해서 쭉 출석 요구까지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이거 저 수사기관까지 해서 어디부터가 수사 준칙이냐면 실은 어디냐면 33번, 34번, 그 우리 별에서 배운 건데 34번, 35번, 뭐 36번 협의 요청 의무하는 거, 그 다음에 37, 38, 39는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그 피해자 신문에서 배운 거고 40번, 41번, 42번부터야. 우리 지금 배운 거. 42, 43, 44, 44, 45, 45번이 이게 답 나온 거잖아. 7일 이내 송부하고 30일 이내 반환한다. 이게 채용 나온 거고. 46번, 그 다음에 47번, 48번. 요게 이제 우리 그 경찰학에서 나왔다는 게 이거고. 49번, 50번, 50번은 내가 찍어놓은 문제고 지금. 51번까지, 52번까지 해서 다 푸세요. 다 풀어오세요. 아니 남은 거 풀어오라고. 풀어오시고 월요일날 할 거야. 월요일날 지금 나랑 이거 끝낼 거야. 이제 형사법 끝낼 거야. 지금 월요일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끝내야 되냐면 니네 시간이 오늘 수요일이잖아. 목금토 시간 있잖아. 그럼 저 뒤에 여기 보시면 어디 또 안 했냐면 종합 문제가 있어. 종합 문제가 있어. 그래서 월요일날 수사 다 끝낼 거야. 월요일날. 그래서 종합 문제 1번부터 저 뒤에 어디까지냐 28번까지 종합 문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좋으냐면 요거 끝내놓고 야, 너 맞나 책이? 일단 고민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말할게. 일단은 나 말 다 해놓는다. 자, 이거 끝낼 거야. 이거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저 뒤에 형법 강론에 우리 보면 강론에 우리 종합문제 풀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형법 강론 다 풀었냐고. 저기 무고죄 안 풀었지. 우리 무고죄. 그렇지. 무고죄 그거 갖고 와. 무고죄 기출문제 있잖아. 무고죄 기출문제. 그 뒤에 20문제인가 우리 안 풀었잖아. 그거 갖고 오고 끝나면 총론할 거야. 신의치기 반해요? 알겠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총론 계속 남은 기간 다 총론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끝을 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갖고 오세요. 이거 언제 갖고 온다? 월요일날 문제를 다 풀어서 갖고 온다. 그 다음 형법의 강론에 무고죄도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형법 총론까지도 할 거다. 가방이 무거울 것 같다. 자, 주말 잘 쉬시고 제가 목요일날 내일 아침에 수업 못하는 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늦게 이렇게까지 한 거 죄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책 많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